책 읽기가 좋아요. 저희 아들과 함께 진행한 가정 독서 동아리 활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했던 건 줄리아 도널드슨 그림의 괴물 그루팔로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바탕으로 했던 활동들을 소개해 드리고 활동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요. 남자아이들이 괴물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좋아하는 소재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어서 재밌게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몸 전체의 크기라든지 힘, 이것이 갖고 있는 우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기발한 지혜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해주거든요. 남자아이들 특히 어떤 힘의 위계가 교실 내에서 굉장히 아이들 사이에 좀 확실하게 자리 잡아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9살쯤 되면. 그랬을 때 몸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정했고요. 또 나중에 아이들이 토끼전이라는 작품 이런 걸 배울 때도 토끼가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 차례 극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작품을 가지고 괴물 그루팔로를 가지고 아이들과 활동을 할 때는 토끼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아니면 혼자 토끼전을 읽을 때나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자신이 어렸을 때 읽었던 책과 뭔가 연결고리를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호가호위라고 하는 사자성어,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얻고 자기가 위세가 있는 척 하고 행동을 했던 것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연결지어서 어휘를 확장하는 차원에서도 가르쳐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아이들이 모여서 시작을 할 때는 늘 똑같이 어떤 책이든 처음에 왔을 때는 간식을 먹으면서 좀 숨 돌리고 쉬는 시간을 주고요. 그 다음에는 출석 체크의 개념으로 한 줄 글쓰기를 한 다음에 간단히 발표하고 서로 대화를 나눠요. 이건 언제나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괴물 그루팔로 같은 경우에는 읽기 전 활동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어떤 거랬냐면요. 책 표지를 미리 안 보여줬어요. 책을 숨겨놓고 일단 활동지 먼저 주었습니다. 활동지에도요. 책의 표지 그림 같은 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목에 나오는 괴물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걸 한번 상상하고 그려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막연하게 그려보자라고 하면 안 되니까 책 속에 나와 있는 서술어들, 묘사된 말들이 있어요. 표현들. 그래서 그루팔로는 무서운 엄니와 날카로운 발톱과 험악하게 생긴 주둥이와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아이들이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10분이 나중엔 좀 길어서 약간 좀 줄여주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일정한 시간 동안 괴물 그루팔로의 얼굴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니, 발톱, 주둥이, 이빨, 무릎, 발가락 이런 신체의 일부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앞에 뭐 무서운 엄니, 날카로운 발톱, 험악하게 생긴 무시무시한 이빨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어. 무릎이 툭 붉어졌다 이런 표현들이요. 이런 것에 주목해서 책 속에 있는 묘사된 부분에 주목해서 한번 미리 상상하고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그려줬어요. 엄니라는 말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답을 해주거나 주둥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들의 입을 가리킨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해줬고요. 무릎이 툭 붉어진다 라는 말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설명해 주니까 이 그림들에서도 보면 무릎 부분이 약간씩 튀어나오게 좀 과하게 막 뾰족한 것처럼 튀어나오게도 그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붉어지다 라는 말의 뜻도 알게 되고요. 눈이 퉁방울 같다 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방울처럼 튀어나온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렇게 튀어오르게도 그렸고요. 독이 오른 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코 부분도 독이 바짝 오른 모습으로도 그립니다. 요 지금 친구의 그림에서도 무릎이 툭 붉어진 모습이 보이죠? 발톱도 뾰족하고요. 그럼 이렇게 묘사된 표현을 최대한 제일 잘 적용하는 것 이게 미션이야 라고 하면서 얘기했더니 하나하나 표현을 자기네가 먼저 질문을 하고 그걸 적용해서 그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어휘의 뜻을 확실하게 익힐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장점과 그 자기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괴물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는 점 이런 장점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의 경우는 위에 그루팔로 표지를 제가 나중에 그림을 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붙여놓은 거고요.
그림을 그릴 때는 괴물 그루팔로의 표지를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활동에서는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같이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는 과정 속에서는 자기가 그린 괴물과 비교하면서 좀 닮아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 괴물이라고 하는 것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그렇다면 그 생각에 맞는 괴물이 등장하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아이들이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도 좀 던져주셔야 돼요. 이게 저도 약간 갈등의 포인트였는데 한 번 읽을 땐 재밌게 읽게 하기 위해 질문이나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쭉 다 읽어준 다음에 다시 읽으면서 뭐 질문이나 뭘 할까라고도 생각했다가, 왜냐하면은 중간중간 흐름이 안 끊기고 쭉 읽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서 그냥 쭉 한번 읽어주고 그 다음에 좀 보완하듯이 읽을까 했는데, 그게 아이들에게는 좀 집중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같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올빼미나 여우나 뱀, 얘네들이 생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난 너 잡아먹을 거야 막 이렇게 위협적으로 오지 않고, 뭐 파티를 벌이는데 같이 갈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짜일까? 라는 것을 판단하게 하는 거죠. 이건 어렵지 않은 질문이라 대부분은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라고 하거든요. 후속 질문으로는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 라고 한다면 이제 이 거짓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잡아먹으려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생쥐는 거기에 대해서 막 무서워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발하게 대처해요. 사실은 뭐 자기가 그루팔로를 만날 건데요. 그루팔로는 올빼미 요리를 좋아해요. 여우 음식을 좋아해요. 뱀을 잡아먹는 걸 좋아해요.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사실은 그루팔로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 생쥐의 행동, 말의 어떤 의도를 아이들이 잘 파악하면서 읽고 있는지를 중간에 질문해줬고요. 그리고 올빼미, 여우, 뱀, 그리고 생쥐 모두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거짓말은 같은 차원의 거짓말일까? 이것도 생각해 보게 했어요. 우리가 보통 거짓말이라고 할 때 진짜 남을 속이는 건데 그게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의 차이를 조금 구별해 보게 하고 싶었어요. 올빼미, 여우, 뱀은 생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고, 생쥐는 본인이 살아남기, 생존하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다른 차원의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던져봤고요. 이 빨간색의 내용은 아이들에게 직접 던진 질문은 아니에요. 아직 9살인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까지 던지면 책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릴까봐 던지진 않았는데, 조금 더 뭐 고학년이나 중학년까지 가게 되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잘못된 건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얀 거짓말이든 까만 거짓말이든. 그랬을 때 그것이 어떤 거짓말은 좀 바람직하고 어떤 건 그렇지 않은지, 어떤 건 사실 뭐 바람직하다라는 말도 어폐가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생존과 관련된 거짓말이 생쥐가 한 건데요. 이 경우는 누구에게 뭐 큰 피해를 입힌 건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해서 남을 약간 피해를 입히거나 하는 거짓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거짓말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이거는 토론의 어떤 뭐 토의나 토론의 어떤 주제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뭐 글밥이 적은 저학년이 읽을 만한 동화책이긴 하지만 충분히 조금 더 큰 친구들도 여기 이 괴물 그루팔로라는 책에서 흥미를 얻고 나중에 좀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올빼미, 여우, 뱀이 진짜 무서워하는 대상이 누굴까? 생쥐가 계속 거짓말하고 있지만 진짜 무서운 대상은 그루팔로인 거죠. 그러니까 생쥐는 그루팔로라는 가상의 무서운 존재를 만들어내서 올빼미, 여우, 뱀이 자신을 잡아먹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루팔로가 실제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대상이 누군지 실체, 무서움의 실체를 파악하게 하는 질문도 해봤고요. 그루팔로가 나중에 진짜 무서운 괴물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생쥐 잡아먹으려고 했다가 생쥐가 온갖 거짓말을 하니까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실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냐면 올빼미, 여우, 뱀이 진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쳐다봤던 대상은 그루팔로니까요. 그때 놓친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을 때 뭔가 실수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해서 던져봤던 질문이고요. 여기도 역시 빨간색에 해당되는 질문은 지금 9살 남자아이들한테 던졌던 질문은 아닌데 다른 친구들에게는 조금 더 이렇게 좀 학년이 더 올라간 친구들에게는 던져볼 수 있는 질문 같아요. 생쥐의 숲속 생활은 앞으로 어떨 것이라 생각하는가? 단순히 생각하면 앞으로 편하겠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거짓말을 했으나 그룹팔로도 보면 앞으로 생쥐 옆에서 친구처럼 계속 다닐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요. 그 이후에 다른 올빼미나 여우나 뱀을 또 다른 올빼미, 다른 여우, 다른 뱀을 만났을 때 같은 거짓말이 통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당장의 거짓말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생쥐가 오래오래 숲속에서 생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생쥐가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서 진짜 생존을 하기 위해 앞으로 지금의 위기는 모면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을지 나름의 대안이나 문제 해결을 키워나가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질문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시로 드리는 질문 말고요. 다른 질문들도 중간중간에 많이 던졌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책을 다 읽고 난 뒤 어떤 읽기 후 활동을 했는지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제가 한번 쭉 읽어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반복되는 구성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올빼미나 여우나 뱀이 생쥐를 잡아먹겠다! 라고 공격하면서 왔을 때 생쥐는 반격을 하죠. 나 그루팔로라는 친구가 있어. 걔는 되게 무섭고 올빼미나 여우나 뱀을 먹어. 라고 하면서 반격해요. 근데 그 거짓말이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성공을 했죠. 그래서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학습지를 제작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격했을 때 반격하고 반격에 성공하는데 이 틀을 줄 때 아이들이 공격 자리에 올빼미, 뱀, 여우가 들어간다는 걸 파악할 수 있는지 반격을 하려고 하는 생쥐의 의도는 다 공통된단 말이에요. 나 자신이 잡아먹힐 수 없으니까 가상의 인물인 그루팔로를 만들어서 도망가게 해야지 하는 의도가 공통되고 그런 다음에 반격이 성공하면서 다른 동물들이 도망을 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빈칸에 있는 걸 다 글씨로 쓰라고 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그림을 붙이게 할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반격 부분만 아이들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그루팔로가 나타나잖아요. 그루팔로가 나타나면서 국면이 약간 바뀌게 됐지만 내용은 사실 구조는 비슷해요. 그루팔로가 이번에 생쥐를 잡아먹으려고 공격하는 거고 그때 여전히 생쥐는 굉장히 막 오줌 싸기 무섭겠지만 여기에서 또 다른 꾀를 부리면서 반격을 했고 결국은 또 성공을 하죠. 그러니까 계속된 반복되는 구성 속에서 어떤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활동 자체는 지금 표로 보여드리면 복잡해 보이지만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각각의 장면들, 인물들, 공격하는 장면, 거짓말하는 장면, 도망가는 장면들을 하나하나 다 인수해서 제가 가위로 다 미리 잘라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풀과 이 그림을 주고 각각의 위치에 맞춰서 붙여보고 빈칸을 채워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작성한 걸 보면 이렇게 지금 여우가 굉장히 야비한 것 같은 눈빛으로 나타나서는 거짓말을 할 때 생쥐가 반격하죠. 이대로 난 잡아먹힐 수 없어. 그루팔로라는 실제 있는?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을 파악했는지 보는 거예요. 그 없는에 지금 동그라미를 쳤죠. 실제 없는 괴물과 만날 거라고 해야지. 그래서 그 괴물이 여우, 부엉이, 올빼미를 잡아먹을 거라고 하면 뭐 살려줘 하면서 도망가겠지? 아니면 뭐 다른 말 아유 무서워 하면서 도망가겠지? 하는 그런 내용을 채워주면 돼요. 이 살려줘 부분에는 의미만 통하면 다 맞게 이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채우는 부분은 사실 많지 않은데 이 그림을 붙이는 과정 속에서 머릿속으로 구조를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진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것들은 일단은 흥미를 갖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도 루즈해지지 않게 구조를 파악하는데 지루하거나 하지 않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아까 읽기 중에 던졌던 질문을 포함해서 간단한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지면서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요. 그래서 여우, 올빼미, 뱀이 무서운 건 누구였을까?
그룹팔로가 진짜 무서워한 건, 그룹팔로가 이 내용에서 무서워한 건 누구였을까? 생쥐겠죠? 실제 근데 사실 가장 무서운 존재는 누굴까? 그룹팔로죠. 가장 힘이 세고 무서운 존재인데 그 존재까지 그룹팔로가 그런 무서운 존재인 그룹팔로가 결국은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생쥐는 어떻게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거짓말을 해서 아니면 위기의 상황에서 굉장히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발휘해서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간단간단하게 답을 메모하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건 굳이 적지 않고 말로만 대답해도 맞는 것으로 같이 점검해 가면서 이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그 다음 읽기 후 활동으로는 글쓰기와 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거는 제가 항상 마지막 활동으로 꼭 넣으려고는 해요. 9살이다 보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이제 중반쯤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지 않은 글을 자신이 쓰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 거는 계속 연습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주제로 제가 줬던 건 이거예요. 나는 이 책의 등장인물 중 어떤 인물처럼 살고 싶은가요? 라고 하면 이제 글 내용에서 나름대로 가장 의미 있었던 괜찮았던 인물을 스스로 한번 생각하고 파악해 본 다음에 자신의 삶을 한 번 더 계획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해보는 글쓰기 주제였고요. 그래서 생쥐, 그룹팔로, 여우, 올빼미, 뱀 중에 한번 택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그 이유까지 쓰게 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괴물 그룹팔로라는 책에 누구누구처럼 살고 싶다. 그 이유는 하고 이제 뒤에 쓸 수 있게 틀을 줬죠. 그래서 저의 의도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교사다 보니까 좀 수준이 높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생쥐를 쓰지 않을까. 생쥐는 체구가 굉장히 작지만 자기가 위기에 놓인 그 상황에서 자기보다 훨씬 커다란 동물들에게 그래도 주눅들지 않고 기발한 지혜를 발휘해서 극복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삶의 자세를 살고 싶다. 지혜롭게 또는 위기에 강하게. 이런 걸 기대했는데요. 그렇게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답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 나는 그 괴물 그룹팔로라는 책에 올빼미처럼 살고 싶다. 사실 올빼미나 여우나 뱀은 제 입장에선 한 세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별로 후보에 들어갈 만한 애들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들이 뭐라고 썼냐면 날개로 헐헐 날아서 세계 여행을 할 거다. 이거 책의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죠. 그냥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막 이런 식의 그냥 맥락으로 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차차 내가 책의 내용에 어떤 인물의 성격과 꼭 관련지었었어라 이 얘기를 굳이 한번 더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애들과는 달리 제가 이제 고등학교 교사다 보니까 고등학교 아이들과는 달리 조금 더 치밀한 가이드라인을 좀 줘야 의도한 바대로 그래서 책의 내용을 한 번 더 꼭꼭 씹어서 아이들이 할 수 있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도 이제 책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써주면 좋긴 하겠다는 아쉬움을 아주 살짝 너무 진하게 하면은 애가 글 쓰는데 또 조금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살짝만 언급을 해줬고요. 또 다른 친구는 그룹팔로처럼 살고 싶다. 그 이유는 엄마와 아빠가 혼낼 때 반격할 수 있어서. 근데 사실 이것도 그냥 자기의 경험과 관련해서 그룹팔로가 단순히 이제 큰 괴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책 내용에 비춰보면 그룹팔로도 결국은 반격 이런 거 못하고요. 그냥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내용을 꼼꼼히 생각해보면서 할 것을 자꾸자꾸 애둘러서 얘기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그래도 가장 좀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쓴 것 같았는데요. 그룹팔로처럼 살고 싶다. 이 친구도 그룹팔로처럼 살고 싶대요. 생쥐를 쓴 친구는 없더라고요. 다 제 생각과는 달랐어요. 어쨌든 그 이유는 무서워서 모두 달아나니까. 괴물도 쫓아낼 수 있어서. 근데 사실 이것도 완전히 제 의도와 가깝지는 않아요. 앞에 있는 친구하고 사실상 비슷하죠. 그룹팔로가 무서우니까 다 도망가고 쫓아낼 수 있다. 근데 그룹팔로도 결국은 생쥐의 꿰매 넘어갔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조금 아까 제 의도대로 썼다고 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세 친구 다 어떻게 보면 교사의 의도하고는 조금 벗어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써야만 해 라고 하면서 내용적인 가이드를 많이 주고 싶진 않아요. 아직은. 그래서 일단은 애둘러서 요런 방향에 대해서 써줘도 좋겠다 하면서 그냥 제가 쓴 글을 예시로 얘기해줬어요. 선생님은 뭐 생쥐처럼 살고 싶더라. 생쥐는 어떠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도 있겠구나
라고 한 번은 그래도 생각을 더 정리하고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쨌든요, 요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저는 이제 2학년 말쯤, 3학년 이렇게 되면 내용과 관련된 피드백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줄 생각인데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돌려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일단 긴 글을 써 나가는 것 자체를 좀 독려해 주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글쓰기 발표 활동을 마무리 지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뭘 했냐면요. 이왕이면 조금씩 어휘를 확장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책 속에서 관련 지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속담이나 사자성어를 열심히 한번 생각하고 찾아봤어요. 그래서 학습지 마지막 구성에 뭐라고 했냐면 독서 퀴즈왕이 될 사람만 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막 글씨 많고 한자가 쓰여져 있는 순간 보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거 봐 라고 얘기하면 싫어할 것 같아서 4권씩 책을 읽을 때마다 독서 퀴즈 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이 문제를 낼 거야. 그래서 독서 퀴즈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 지금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말과 호가호위라는 사자성어를 소리내어서 선생님 앞에서 크게 읽어줘. 읽어주면 독서 퀴즈왕 카드를 줄게. 그거 나중에 독서 퀴즈 대회할 때 도움이 될 거야. 근데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카드도 막 보여줬거든요. 제가 이렇게 종이에 다 인쇄해서 코팅지까지 해가지고 카드 비스무리하게 뭐 이게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법천자문 카드하고 또는 포켓몬 카드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그냥 글씨만 있지만요. 그래도 뭔가 카드를 주고 이거 계속 이제 모을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시키지 않는데도 거의 줄 서다시피 한 명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아무리 급박하도 어쩌고 저쩌고 막 읽어내면 기다렸다가 자기도 해서 카드를 받더라고요. 생쥐가 아무리 위기의 상황에 놓였어도 그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기발한 지혜를 발휘해서 극복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줬고요. 호가호위. 생쥐가 그룹팔로라고 하는 힘센 대상의 힘을 얻고 여우나 올뱀이나 아니면 뱀 앞에서 자기가 마치 자기도 같이 힘이 있어서 나를 잡아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행동과 같은 행동을 한 게 호가호위라는 말도 있어.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려서 어쩌고 했던 거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내용과 좀 관련을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주면 완전히 애들이 이거를 한 번 듣는다고 해서 100% 익히진 않겠지만요. 자꾸 노출을 시켜주고 나중에 퀴즈로도 내고 한 번쯤 보게 해주는 것. 그런 것도 좀 나름대로 좋은 경험일 것 같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고요. 보너스로는 제가 또 어떤 걸 하나 이제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냐면요. 저희 집에는 지금 괴물 그룹팔로라고 하는 책이랑 그래서 그것이 짝꿍책으로 영어책도 있고요. 용감한 꼬마 그룹팔로라고 해서 그룹팔로의 아들 이야기가 나와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요. 아이들이 이번 주에 수업을 했으면 다음 주에 올 때 저희 집에 쫙 널어놨어요. 저번 시간엔 틀려도 괜찮아를 했으니까 아이들에게 익숙한 책과 지난 시간에 한 책, 관련 있는 책 이런 것들을 쭉 보이게 해놓은 거죠. 들어오자마자 보이니까요. 그냥 한 번에 외면하진 않아요. 저번 시간 했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영어책도 있네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영어책에는 큰 관심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용감한 꼬마 그룹팔로라고 하는 책이 있는 걸 보고 아이들이 바로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소리내서 막 읽고 지금 오른쪽에 보면 목을 길게 빼가지고 보고 있는 친구도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이가 이렇게 몰려들면서 읽고 그래서 나중에 지금 오른쪽에 있던 친구까지 서서 셋이서 같이 그 책을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어디예요? 스스로 책을 뽑아서 보고 아이들이 책상 위에 몰려들어서 책을 가지고 얘기하고 깔깔대는 것.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관련된 책들, 연계 도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아이들이 그냥 이거 읽어봐 라고 선생님이 던져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책을 널어둔다든지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동을 다 마무리 지었고요. 간략하게만 정리해 드리자면요. 책은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인 괴물이 나와서 선정한 것도 있고 남자아이들 간의 힘의 위계가 아이들에게 지금 굉장히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2년여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자리 잡아가는 그 시기에
꼭 덩치만 큰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도 그냥 암묵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기발한 꾀를 발휘했을 때 언제든 상황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정한 거고요. 그리고 시작할 때는 늘 하듯이 간식 먹고 숨 돌리고 한 줄 글쓰기로 출석 체크하는 활동을 한 뒤 책을 읽기 전에는 다양한 표현, 아까 뭐 엄니라든지 툭 붉어진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괴물 모습을 상상해서 그리는 활동을 했고요. 읽기 중간중간에는 질문도 자연스럽게 던지고 다 읽고 나서는 공격, 방어, 성공이라고 하는 그 나름의 구조. 그것을 파악해서 한번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전체적인 이야기의 틀을 잡아가는 그 활동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글쓰기. 이 등장인물 중에서 닮고 싶은 인물들을 찾아보고 발표까지 하는 활동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활동을 쭉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흥미로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엄마 한 명은 아이가 재밌어 한다고 그 책을 또 따로 구입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들을 아이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활동을 일단 초기에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9살이고 초2 이제 지나간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많이 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처음에 몇 번 정도는 좀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 활동지 양식은요, 제 블로그에도 공유해 둘 테니까 참고해서 혹시 이 괴물 그룹할로라는 책으로 활동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직접 아이들과 활동했던 그 내용을 공유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